늘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저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상반기 공채 끝난 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중반기가 벌써 떴네 하면서 어제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블루의 물결이죠.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자회사인 에어부산 항공사에서 공채 소식이 떴습니다. 에어부산은요, 우리가 어떠한 자기소개서를 써가야 될지, 그리고 면접에는 어떻게 가야 될지,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비승무원이든 취업준비생이든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셔서 합격의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에어부산 공채는요, 5월 13일인 월요일 오후 2시까지만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어부산은 토익이라든지 토익 스피킹 점수만 소지하고 있으면 가능하지만 보통은 토익 600점 이상의 점수대는 있어야 자기소개서가 합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서류를 접수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미신처럼 믿고 있는 원아웃 제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가고 싶은데요. 원아웃이 무엇이냐면 예승이 입장에서 한번 서류를 넣었는데 서류에서 실무로 갔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서류에 붙여주질 않는다 해서 한 번만에 아웃된다 해서 원아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아웃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예비승무원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때 친구들을 보면 실무 면접이나 임원 면접에 갔는데 다음 해에 바로 붙여주는 경우들을 수두룩 빽빽이 봤기 때문에 절대 원아웃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되셨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지원을 해서 이 채용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만 봐도 공공명으로 두 자릿수의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10명부터 99명까지가 다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언컨대 괜찮은 인재는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드는 지원자가 그만큼 많다면 20명도 30명도 90명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채용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그래서 중반기에 많이 뽑혀서 내가 생각한 올해 채용 계획 인원을 많이 뽑았다. 그러면 하반기가 안 날 수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 지금 넣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어부산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늘스타가 알려주겠지? 네, 이러면서 기대를 갖고 보셨을 텐데요. 제가 지난번 상반기 공채 때 알려드린 소식과 1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2가지 영상 찍었던 거 여기 카드 섹션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꼭 보고 참고해서 합격 소식도 지난번 상반기처럼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면서도 여러분들 답변이라든지 표정 연습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고민을 하고 계실 거죠? 근데 승무원처럼 늘스타처럼 말하고 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제가 제 지난 채널에서 또 섬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돈 받고 진짜 수업 들어야 될 정도로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 또한 이 카드 섹션에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관련 영상 3개 꼭 봐주시고 시험에 입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스타가 알려주는 에어부산 공채전 이것만 알고 가자 하나하나의 팁들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에어부산 아무래도 실무 면접 때는 이미지를 많이 본다는데 메이크업이면 어떻게 면접복은 어떻게 입고 가고 구두는 어떻게 신고 가고 이런 것들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에어부산은 우선 블루톤의 아주 강렬한 컬러를 포인트로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크업 자체를 조금 강하고 진하고 차도녀처럼 해버리면요. 와, 옷도 확 진한데 얼굴도 진해.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거부감이 들죠. 아, 예쁜데 다가가기 어려운 스타일일 것 같아. 이러면 승무원한테 물 한 잔 주문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에어부산에서 선호하는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이 원색톤을 어울리려면 흰 피부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는 좀 하얗게, 뽀얗게, 뽀샤시하게 가는 그런 편이고요. 대신에 요 이목구비라든지 색조를 할 때 굉장히 여리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렌지 계열, 코랄 계열, 그리고 핑크 계열,
연브라운 계열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거를 섀도우로 깔아줄 때에도요. 무펄의 여리여리한 느낌, 너무 색이 진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살짝 색이나 혈색이 들어갔다라는 느낌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릴 때에도요. 눈꼬리가 밑으로 좀 처진 느낌, 그래서 웃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서민정 씨 같은 느낌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항상 웃고 있는 사람, 눈꼬리를 캣아이처럼 위로 쭉 빼시면 안 되고 밑으로 살짝 내리면서 그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립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한데 혈색 있어 보이게 늘스타 오늘 바른 저는 레드립 포인트를 주고 싶다. 이거는 예쁘게 어디 나갈 때 데이트 갈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에어부산을 갈 때에는 여리여리 핑크, 여리여리 피치, 여리여리 오렌지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여리한 색상을 수줍수줍 소녀소녀하게 발라주신 다음에 거기에 촉촉한 글로스 채워주시는 게 아시아나, 에어부산, 에어서울 공통의 요즘 메이크업 되겠습니다. 요즘 에어부산 헤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자율 전에는 두 가지만 됐어요. 머리를 똥머리로 하는 우리 그 승무원 고전 스타일, 똥머리, 올림머리, 여기에다가 단발머리, 귀 밑에 한 3cm 그 정도, 거기까지만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머리를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말총머리처럼 나오는 포니테일 머리, 그리고 숏컷, 아주 예쁜 숏컷 배우들 많은데 그런 숏컷 머리까지 4가지 스타일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머리까지 실제로 근무할 때는 다 내리시고 시스루백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신입이다 보니까 앞머리가 없는 포니테일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복으로 뽐을 내고 싶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블랙 치마에 위에 화이트 셔츠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 합격자들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제 제자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위에는 흰색 셔츠, 밑에는 블랙 스커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사이즈가 중요하니까 너무 핏하게 하고 가시면 이 팬티 라인이 보인다거나 약간 위에 속옷 라인이 좀 비치거나 아니면 옆구리 살 같은 게 볼록볼록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게 제일 보기 싫거든요. 오히려 뚱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낙낙한 핏으로 조금 여유 있게 입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에어부산에 가기 전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 가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무 면접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을 제가 좀 적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노트 꺼내서 빨리 받아 적으세요. 자, 첫 번째, 자소서 바탕으로 나한테 나올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 자기소개. 그리고 두 번째, 성격의 장점과 단점. 세 번째는 취미. 취미는 자소서에 썼던 거겠죠. 네 번째는 특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공 소개. 전공이 항공과면 왜 항공과를 지원을 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항공과가 아니라 저처럼 일본어과, 경영학과 이런 탑과에서 오셨다면 그 직무와의 연관성, 항공사 승무원과 그 과의 연관성을 찾아내거나 직무가 다른데 왜 전공과 다른 거를 하려고 하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전공과 관련한 내용들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도 두 가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항공사 승무원이 왜 되고 싶은가, 그래서 직무 선택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고 많은 항공사 중에 왜 우리 에어부산의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 회사를 선택한 이유도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갖고 가실 때 면접관들이 좀 답답해하면서 화까지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무 선택 이유를 서비스 직종이 너무 좋아서 내가 승무원을 한다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서비스 이꼴 승무원으로서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도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이 서비스업에 어디든 넣어도 대체가 가능한 인력이기 때문에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이탈률이나 이직률이 높아진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에어부산의 승무원인지에 대해서 설득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회사 선택을 할 때에도 많은 회사가 있는데 왜 에어부산인지 특히나 지금 시즌은 민감하기 때문에 더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지금 아시아나 그룹이 어디로 매각이 되거나 인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판국에 왜 탄탄한 다른 항공사를 가지 우리 회사에 오고 싶니? 실제로 궁금하지 않겠어요?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부분에서 나는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할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있고, 이 회사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뭘 성장하고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도 너무
항공권, 복지 혜택 이런 거 말고요. 배워갈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고 가치 있게 갈 수 있는 것들, 이게 삶의 모토랑 좀 연관을 해서 생각을 보시면은 또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그 면접관도 설득이 되게끔 그렇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큰 노하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심의 한마디를 한 20초 분량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 되게 여러 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초 드릴게요. 뭐 어필이 안 되신 것 같으시면 조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럴 때 나한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이미지랑 좀 다른 것들을 언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 여태까지는 지적이고 되게 말 똑부러지게 하는 이미지를 보여줬다면은 뭐 성대모사를 한다거나 웃기는 개인기를 하나 보여준다거나 조금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느낌들을 가실 수도 있겠고요. 여태까지는 수더분하면서도 침착하면서도 뭐 약간 재밌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다면 마지막에는 진중하고 진심 어린 20초, 내가 이 회사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는지를 이야기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말 한마디는요, 제가 꼭 보여주는 연설이 있어요. 그 링컨님의 연설, 뭐 사람에 의한, 뭐 그거 아시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이거 엄청 회자가 되고 있는 잘한 연설로 기억이 나죠. 그 앞전에 하셨던 분이 40-50분 하셨는데 이분의 뭐 1-2분 연설로 그게 다 묻혀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짧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억양과 퍼즈와 그때 보내는 눈빛과 표정에서 진중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중한 회심의 한마디를 할 때에도 조금 더 퍼즈를 두고 천천히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웃사이더 래퍼처럼 빠르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거 마지막 말 한마디 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런 주의점을 주고 싶은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요. 한 2가지의 사례에서요. 자, 첫 번째는요. 면접 대기장에서 이 친구가 실용음악을 하는 친구여가지고 마지막 말 한마디 때 노래를 부르기로 하고 연습을 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귀에 꼽고서 흥얼흥얼 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발이 이렇게 발자국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살짝 올려서 봤더니 어머, 에어부산 사장님인 거야. 근데 면접자들은 이분이 사장님인지 아저씨인지도 모른 채 자기 것만 외우고 좀 어떻게 봤을 때에는 내 것만 챙기는 얌체처럼 사람이 지나가고 직원이 지나가는데도 인사 한 번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이때 제 제자는 딱 귀에서 빼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 얼굴 한번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보고 가시고, 네. 그리고 가서도 인사 잘하기. 어디에서도 정말 화장실에 청소하는 이모를 만났더라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인사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팁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2번째로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면접을 굉장히 잘 보고 굉장히 이 면접관들이 지목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제자였는데 이 제자도 가면서 친구들을 좀 사귄 거예요. 이 면접초에. 2명이랑 친해져가지고 그 면접에서 끝나고 3명끼리 옷을 같이 갈아입으려고 화장실에 셋이 들어갔대요. 왜냐면 워낙 번잡하니까 거기 한 명 한 명씩 들어가면 옷 갈아입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랬다는데 그 신사옥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2명 친구가 입방정을 떤 거죠. 예를 들면 에어부산 되면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나는 원래 대한항공이 일지망인데 그냥 한번 여기도 있으니까 집도 대구라서 그냥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정말 바보 같죠?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주의사항을 한번 줬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면접을 굉장히 잘 봤던 제 제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근데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두둥, 그 세면대에 누가 있었냐면 마지막 그 면접조에 면접관 여자분 2분이 계셨는데 손을 씻고 싸늘하게 얼굴만 확인하고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손 페이퍼 타월도 닦지도 않으시고. 그때 우리 조 올킬이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조 올킬. 그것 때문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뭐 거의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면접 잘 보시고 오시고요. 자소서도 제가 드렸던 그때 팁으로 꼭 보시고 합격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안녕!